네, 안녕하세요. 영업사원 H입니다. 이번 영상은 왜 해외 영업은 항상 TO가 좀 적을까? 그 다음에 최근에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시 채용이 더 많아지고 공채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현대 종합상사 공고가 있더라고요. 채용 공고랑 이 앵클론이라는 오늘 처음 보는 조그만 중소기업 공고가 떴는데 이 공고를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종합상사 공고를 보면요.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유관 경력이 2년 이상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고 신입이나 뭐 대리급을 뽑겠다는데 이거를 뭐 3년 뭐 이렇게 5년 이렇게 안 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좀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일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서 몸값은 더 싸니까요.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냥 생짜 신입은 뽑지 않겠다는 거겠죠. 여기 보면 뭐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법인 관리는 약간 좀 애매한데요. 네, 하여튼 뭐 이것들 보면 다 영업 관련 직무입니다. 여기 물류고요. 자,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. 여기 자소서 문항인데요. 성장 과정 제가 보기에 요 주요 활동 경험 요것과 요게 결국에는 자소서 쓰고 나서 뽑는데 중요한 판가름이 나지 않나. 이 성장 과정은 정말 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뭐 컸고 중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때 키가 몇이고 이런 게 아니겠죠. 네, 결국에는 이게 또 다 직무 경험일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직무 기술서죠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신입이 쓰기 애매한. 근데 만약에 뭐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쓸만하겠죠.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상사는 말씀드리겠지만 오라벨적인 측면에선 비추천드립니다. 자, 앵클론이라는 기업은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뭐 하는 기업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이더라고요. 네, 조원수가 재작년 기준으로 43명, 매출액인 67억, 조그만 기업이죠.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저는 요 주요 업무 이걸 보고 와 이건 뭐 취준생들 공부를 하라는 건가 도와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업무를 보면 자 인콰이어리 견적 요청이 들어온 다음에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견적 짜가지고 계약 조건 확인 후 만들고 선적 준비하고 FAT 한 다음에 뭐 대금 관리 뭐 이런 것들 있죠. 조금 미세하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해외 영업 프로세스거든요. 제가 이와 관련돼서 관련 영상을 예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체크해 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. 자, 이 업무를 보면은 정말 다 시키는 거죠. 네, 근데 대기업이 뭐 정말 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되는 기업들도 있고 좀 이게 약간 애매하게 걸치거나 아니면 다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. 네, 여하튼 요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영어 프로세스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뭐랄까요 그런 참고 자료입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신입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 중고 신입들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 신입을 공채로 뽑아놓고 나서 일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저도 이제서야 제 시장을 좀 더 제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사분들께 여쭤보고 결정을 하지만 여하튼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1년 동안 저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. 네, 엄청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선임분들이 자기 일하기도 사실 바빠 죽겠는데 이 키우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막상 키워서 1인분 몫을 할 때쯤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네, 좀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특히나 이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우리 세대는 좀 워라밸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예전 분들보다는 저희가 떨어지잖아요.
여러 이유가 있겠죠. 뭐 회사 월급만 모아가지고 집 사는 시대는 또 끝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뭐 고인물 많다 뭐 이것저것 많은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 이 신입 키워가지고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키우기보다 일단 오면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조금만 가르치면 되는 그런 중고 신입이라든지 뭐 대리급들을 원하는 거겠죠. 더군다나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액이라든지 매출액이 막 나날이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죠. 네, 물론 뭐 기업 극소수의 기업들은 뭐 더 잘 나가고 그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과급 빵빵 터지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. 전체 규모로 봤을 때 퍼센티지가 소수라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영업이 어차피 수주도 옛날처럼 많이 못 하는데 좀 관리 부서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투자해서 제품 경쟁성을 좀 더 높이겠다.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래 신입이라서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? 그럴 수는 없죠. 네, 상황에 맞게 좀 더 접근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자,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골라야 되겠죠. 대기업 인턴이랑 중소기업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을 고르는 거죠. 둘 다 일단 다 쓰는 겁니다. 공고나 이런 거를 학생 때 준비할 때 다 써서 그중 뭐 2개 붙으면은 고민하면 되고요. 하나 붙으면 일단 거기로 가는 겁니다. 가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공채 준비를 해서 붙는다면 이게 뭐 베스트 플랜이겠죠. 근데 우리는 차선책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이것이 너무 장기화될 경우에 이 준비가 너무 장기화되고 내 나이도 너무 차가고 이럴 경우에는 플랜 B가 필요한데 그것은 차라리 이러한 해외 영어 업무를 길러서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중견기업이라든지 좀 더 작은 기업이라든지 물론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는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괜찮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. 일단은 이런 데라도 가서 최대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중고 신입으로 이직 시도를 하거나 그게 이제 플랜 B가 되겠습니다. 네, 예전에는 여기서 내려오기 힘들다. 무조건 여기로 아동바등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게 뭐 정말 2년이 막 가까이 되고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뭐 3년 넘어가고 고시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미 나이가 차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때 뭔가를 다른 걸 하면 모르겠지만 맨날 인턴만 하기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거 꼭 진짜 사실 이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지원을 안 하실 테지만 네,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. 네, 하지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내용들 인터넷 검색으로 하나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파악하면 나중에 면접시나 뭐 자소서 쓸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